기대 수준을 일단 많이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병이라고 하면 심한 증상들만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망상이나 환청이나 뭐 심한 조증이 올라오거나 그래야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병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어머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자제분이 전혀 이제 뭔가 움직이려 하지 않고 생산적인 걸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네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봐라 해도 갖다가 그런 데는 관심 없고 오히려 현실감 없이 차 사달라는 이야기나 하고 또 엄마가 음식 만들어줘도 안 먹고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배고파 하면서도 뭐 먹으면 좋겠냐 물었을 때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가 고의로 엄마를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는 진짜 배는 고픈데 뭐 먹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아무 판단이 안 되고 아무 욕구가 없고 배는 고픈데 뭘 먹고 싶다는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체가 다 병인데 아까 뒷부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정신과에 안 다녔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집에서 내쫓겠다 했다가 이제 조건을 걸기를 정신과에 가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집에서 내쫓지는 않기로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가요? 정신과에 안 다녔었나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거부터 잘 안정시켜야 되겠네요. 약을 꾸준히 먹는 것부터. 네, 그것부터 안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지금 이제 보면 한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 모든 거를 전부 다 지금 현재 이 상태를 그대로 일단 인정해 주는 거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속상해서 이런 게 안 되고, 이런 게 안 되고, 이런 게 안 되고, 이런 게 안 된다라고 쭉 쓰셨는데, 그 안 되는 게 당연하다. 그게 지금 예의 수준이다. 당연하다라고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네, 뭐냐면, 우리가 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참 판단,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차라리 몸이 아파 누워 있으면 몸살이 나서 누워 있다든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몸살이 났으니까 못 움직이는 건 당연하잖아요. 자기 손으로 뭐 하나 까딱 안 하고 전부 네, 다 엄마한테 해달라 하고 하는 게 몸 아파서 누워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를 애 탓을 안 하고, 아이고, 제가 이것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들구나 생각하고 이제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기에는 멀쩡하게 갔다가 다 돌아다니고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엄마한테 해달라고만 하고 지가 할 생각은 안 하고 더더욱이 집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들리는 걸 알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말로는 뭐 해라 하면은 하겠다 해놓고 실행은 안 되고 그런 것들. 이 모든 게 그냥 몸살 났다. 애가 몸살 나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머님께서 속이 덜 상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병이구나. 뭔가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 아, 이게 병이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서 그렇게 마리화나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마리화나를 피우는 거. 이건 이제 어머님께서, 정이 어머님께서 난 도저히 이건 못 견디겠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상 그런데 우리가 이 고쳐야 될 점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고치려고 덤비면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아요. 시작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인정할 거 다 인정해주고, 그런데 적어도 나는 요것만큼은 안 되겠다. 자, 지금 같으면 하나는 우리 정신과 병원에는 꼭 다니자. 그래서 정해진 약은 꼭 먹자. 그 약속은 받아내셔야 되고, 그거는 만약 약속 이행이 안 되면 항상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건 그렇거든요. 이행이 안 될 때 그럼 다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다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님께서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만 가지고 있지 중간 방법이 지금 없어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집에서 내쫓는다. 집에서 내쫓는다.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어머니께서 집에서 내쫓는다 하면서 요번에 오늘도 결국은 오늘이 내보내기로 했는 날인데 안 내보내고 정신과에 다니는 조건으로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허용했다. 이제 정신과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다 하셨는데 어머님 네. 마음에서 내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머님 마음에서 어머님이 내쫓을 수 있었을 것 같았으면 벌써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아드님한테 내쫓겠다고 협박만 하지 실제로는 내쫓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머님께서 할 수 없는 방법을 자꾸 들고 아무리 협박해봐야 아드님은 그게 협박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냥 엄마는 나를 내쫓지 못해 생각하니까 엄마가 마리화나 피우면 내쫓는다, 마리화나 피우면 내쫓는다 해도 아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설마 내쫓겠어 하고 마리화나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약속을 위배했을 때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할 때는 내가 집행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집행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자면 지금 지가 좋아하는 거, 어머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 중에서 지가 좋아하는 거를 뭔가를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지가 지 입장에 좀 불편할 만한 거, 집에서 내쫓기진 않더라도 지 입장에서 뭐가 좀 집에 살면서 지가 마리화나를 한 번씩 피울 때마다 엄마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지가 좀 불편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집안에서 본인이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 어떤 공간 같은 데가 혹시라도 있을까요? 피우고 싶으면 저기 가서 피워라 라고 할 만한 곳이 있나요? 그거는 마리화나는 혹시 마리화나 피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호주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출동은 하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그거를 자꾸 협박만 하시지 실행을 못 하시잖아요. 네. 네. 제가 궁금한 건 그것이 호주에서도 마리화나를 피우는 건 과연 법적으로 처벌받는 대상인가? 경찰이 우리가 법이 있어도 그걸 사실은 강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네네. 문제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마리화나 무지엄격하거든요. 마리화나 피운다고 만약에 신고하거나 해서 하면 우리는 징역형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경찰이 만약에 출동한다면 그러니까 네. 마리화나 피웠다고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거나 나무라시거나 하지 말고 마리화나 냄새만 맡았다면 피웠다 하면은 바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 애가 마리화나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동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경찰에 출동 요청하면 어쨌거나 경찰은 올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보고 좀 네. 조사를 좀 해주세요. 우리 애 마리화나 못 피우게 해야 되는데 네. 뭐라고 따끔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해서 말하자면 마리화나를 피웠다 하면 엄마가 경찰에 신고한다. 그래서 아, 네. 경찰도 한 번 출동하고 두 번 출동하고 세 번 출동하면 경찰도 본인한테 이제 경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제 마리화나를 계속해서 앞으로 피우게 되면 우리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조치하게 될 겁니다. 네네. 경찰서에 출두해서 경찰서에 와서 조사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약식 재판이라서 재판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벌금형이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어떤 처벌이 가해질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결국은 법에 법에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마리화나가 자유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지. 네. 어, 제가 알기로 국외에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그게 합법화되어 있지만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에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워낙들 많이 하니까 그냥 경찰이 문제시 삼지를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마리화나를 피우면 엄마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 우리 아, 엄마는 그건 못 넘어간다. 네네. 요거를 하게 되면은 몇 차례,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정도 경찰에 신고하면 그 네. 행동이 근절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가 그랬을 때 지가 지금 지 혼자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는 단계거든요. 내가 이거 음, 집에서 마리화나를 못 피우면 난 어디 가서 마리화나를 피워야 되지?
이런 거를 어머님이 네.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의논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떠세요? 어머님 생각에 집 근처에 가서 네네. 마리화나를 피울 만한 집 근처에 장소가 있나요? 가까운 장소? 그래서 어머님께서 요거를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의 아드님 상태나 상황으로 봐서는 마리화나 자체를 못 피우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아직은 통할 단계가 아니에요. 네. 아드님이 그 정도 힘이 안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네네. 무게, 역도 같은 거 이런 거 무게 드는 걸로 따지자면 아드님이 들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마리화나마저 안 피우면 보면은 진짜로 발딱 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리화나 피우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지는 말고 네네. 어머니께서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건 집에서는 안 피우게 한다. 집에서는 안 피우게 한다. 그래서 어쩌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이걸 처벌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네네. 집에 하루 돌아왔더니 마리화나를 피운 흔적이 없더라.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네네. 그런 날 엄청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네. 마리화나 피우고 싶었을 텐데 오늘은 안 피우고 잘 넘겼네. 집에서 안 피웠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그 점을 아드님한테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네 마리화나 피우는 것 자체를 피우지 말라는 건 아니다. 네 입장에서 지금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운다는 건 엄마가 인정한다. 그래, 그건 나중에 피울지 끊을지 언제 끊을지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고 엄마가 그거를 간섭하지는 않겠다. 대신에 엄마는 정말 마리화나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엄마 자신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네네. 우리 집에서만큼은 절대 안 피웠으면 좋겠다. 그게 한 가족으로서 같이 사는 가족으로서 네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네네. 정말 매우 중요한 선물이다. 항상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다. 이런 식의 말보다는 네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통보할 때에도 통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속이 많이 상했을 때 참고 참다가 지가 마리화나를 피워서 내 속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 그때 막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절대로 집에서 마리화나 피우면 안 된다. 엄마가 가만 안 둔다. 니를 집에서 내쫓겠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애는 그 정보를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마음에서 엄마 화났구나. 그리고 자기도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보 처리가 안 돼요. 아, 내가 정말 마리화나를 집에 피우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나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가 기분 좋은 날, 같이 네. 기분 좋게 둘이서 어디 산책을 간다거나 지가 엄마하고 같이 다니면서 좋아하는 장소나 어디가 있나요? 혹시 활동이나? 그러면 다음에 한번 나를 잡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잡아서 네네. 분위기를 잡아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지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한번 밥을 먹고 네네. 그러고 나와서 어디 뭐 후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와서 차를 한잔 한다든지 하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엄마가 니한테 정말 부탁이 하나 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부탁한다. 그리고 그런 선물을 나한테 해주면 좋겠다. 그럼 엄마가 정말 기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엄마의 원칙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찰을 부르겠다 하는 것도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네가 이걸 정말 해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네가 이걸 안 한다면 엄마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동안 니를 쫓아내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엄마가 보니까 사실 엄마 마음에 니를 쫓아낼 마음은 없다. 그래서 엄마가 니를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래서 엄마가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의 힘을 빌려야 될 것 같다. 엄마를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 통보를 하는데 이 통보는 너무 길면 안 돼요. 너무 길면 애들이 이야기의 요점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몇 마디로 딱
요약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엄마는 정말 네가 집에서는 마리화나를 안 피워줬으면 좋겠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가 이게 견딜 수 없이 힘들다. 그래서 엄마는 앞으로는 경찰에 신고할 거다. 크게 요 세 가지 요점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음에 하루 날을 잡아서 아드님한테 통보를 하시고요. 뭐든지 그런데 이제 아드님이 엄마가 어떤 하는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약속을 하고 나면 반드시 집행을 하셔야 돼요. 누가? 아드님이 아니고 엄마가. 그러니까 집행할 수 없는 약속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엄마 스스로가 내 네, 말의 무게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는 어머니께서 내가 이거를 집행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 마리화나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네네,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 궁금한 거는 호주에서는 그룹홈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드님 집에서 생활 안 하고 그룹홈 네네. 같은 데 보냈던 적이 있나요, 아드님을? 차를 제가, 사주실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은 되시나요? 아이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나요? 지가 모아놓은 돈이? 네네. 어머니께서 돈에 대해서 모르쇠로 가셔도 돼요. 니아 어, 갔다가. 그래서 니아 뭐가 돈이 아쉬워서 뭐 하든지 간에 집에 네네, 먹을 거 있으니까 굶어는 안 죽지 않느냐. 네네, 그런 논조로 어머님께서 그 단호함을 계속 유지하시면 아드님이 나중에 엄마한테 돈 받는 건 포기해요. 네, 우리 엄마한테선 돈은 안 나온다. 나는 어떻게든 정부 보조금 범위 안에서 내가 돈 계획을 세워서 뭐 담배를 사든 마리화나를 사든 등등 해야 된다. 해서 할 거예요. 처음에 초기에는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엄마를 쪼르다가 안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빌리려고 애를 쓰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대출이 워낙 쉽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액 대출이라든지 또는 제3금융권들이 대출을 너무 쉽게 해줘서 우리 이런 친구들이 보면은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씩 빚을 너무나 쉽게 져요. 자기가 대출은 당장 대출은 스마트폰 가지고 몇 번 두드득 누르기만 하면 돈이 그냥 뭐 방문할 필요도 없이 회사 방문할 필요도 없이 돈이 그냥 통장으로 입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듣기로 호주는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대출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다행인데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아드님과의 관계에서 뭐를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아드님을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드님의 그 어떤 수많은 문제 행동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아드님한테 계속 잔소리를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게 네, 아니라 어머님이 중요하게 집행할 원칙을 몇 가지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네네, 보면은 나는 돈은 절대 안 준다. 네네, 돈은 절대 안 준다가 하나의 원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리화나를 피우면 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 즉시 화내기 전에 화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네, 화를 낼 필요가 없이 그냥 경찰을 불러서 경찰한테 지가 실컷 혼나게 만들고 내지는 네, 경찰이 온다는 자체로서 자기는 두려운 일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리화나 피우면 나는 화를 내는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겠다.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이후로도 마찬가지인데 경찰한테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간호학과 간다고 1시간 거리를 가는 문제는 이런 네, 문제들을 할 때는 항상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은 종종 치료적이거나 또는 교육적이거나 이 관점에서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치료적이거나 교육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무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 지금 형편으로는 어머님 형편으로는 지금
차를 사줄 수가 없잖아요. 네, 본인은 차가 없으면 본인은 학교를 갈 수 없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할 땐 하나는 다음 학기에 등록금까지 다 내놨지만 네, 자기가 뭐 우리나라 경우에는 입학하기 전에 그냥 휴학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도저히 다닐 형편이 안 되니 일단 뭐 1년이면 1년, 한 학기면 한 학기, 1년이면 1년 네, 네, 일단 휴학을 신청합니다. 네, 해서 휴학 신청을 하든지. 그래서 지가 지한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엄마가 차 사줄 능력이 안 되면 분명하게 엄마는 네 차 사줄 능력이 안 된다. 네가 학교를 다니고 싶으면 네, 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네 돈으로 네 힘으로 돈을 벌어서 네가 차를 구입하든지 엄마는 그 점은 지원해 줄 수 없다. 네,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네, 이번에는 하나는 그만두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 근처에 학교 근처에 그룹홈이 있다면 네, 학교 근처에 그룹홈이 있다면 이런 데가 있다던데 거기에 가서 네가 학교를 다니든지 방학 때는 집에 와 있고 네, 학교에 다닐 땐 거기에 생활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사자들한테 어떤 안을 줄 때는 가능하다면 여러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복수의 안을 주고 선택하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네,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룹홈에 가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든지. 그리고 이제 제3의 방안은 학교가 지가 간호학과를 가겠다면 그 멀리 말고 혹시 가까이 있는 간호학과가 없나요? 집에서 가기 가까운 학교? 그러네. 그러면 그거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 주되 어머님께서 현실적으로 지가 사달라는 차 문제에 대해서 네, 네,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애가 그때부터 그건 포기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네, 분명하게 말을 안 해주면 항상 애들은 희망회로가 돌아가요. 네, 네, 내가 계속 쪼르면 엄마가 아마도 차를 사줄 거야. 엄마가 차를 사줄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지금 사주기 싫어서 안 사주는 것 뿐이야. 음, 그러니까 나는 엄마를 계속 쪼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요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가 기분 좋을 때 나를 잡아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다음에 또 한 번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하고 그다음 해야 되시고 그다음에 한 번에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하려 하시면 안 돼요. 1타 2피로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네, 한 번에는 반드시 하나의 사항만 이야기하고 약속을 받아내셔요. 그리고 네, 이것도 시간 간격도 한 달에 너무 여러 번 하시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정말 대성공이에요. 그럼 어머님 생각하실 때 마리화나 이야기하고 지금 학교 가는 문제하고 둘 중에 더 급하게 의논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만간에 한 주나 두 주나 또는 늦어도 한 달 안에 네, 또 마리화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 시나리오를 쓰셔요.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건지 멘트를 어머니께서 글로 써보셔야지 돼요. 요점 네, 중심으로. 요점 중심 글로 쓰시고, 가능하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가셔도 되면 다음 주 저희들 줌 질의응답 시간에 어머니께서 쓰신 글을 읽어주시고 검토를 받으셔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고 다음 주 검토 받으실 때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쭉 시나리오를 어머니께서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 그때 네, 할 말의 요점 정리하시고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의논을 해 주시고요. 네, 많이 네, 완화 부분. 이후에 네, 마찬가지인데 그 학교에 갈 건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네가 학교 진학 계획을 보류하든지 네, 그러니까 휴학을 하든지 아니면 근처에 그룹홈에 예, 알아보니까 그룹홈이 있으니까 그룹홈에 가서 생활하면서 다녀라. 그룹홈을 어머니께서 알아보셔야 돼요.
네네. 근처에 그룹홈이 어떤 데가 있는지 어머니께서 가실 수 있다면 직접 가서 방문해 보시고 그렇게 네네. 해서 미리 그 정보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자리화나 문제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또 질의응답 시간 통해서 어머니께서 그 저한테 말할 요점 정리해서 또 이거 그 학교 가는 문제와 관련된 거 이거 어떻게 할지 또 네.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우선 이제 요게 첫 달의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의 목표 이렇게 정해서 어머니께서 하셔야 되고요. 자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거를 우리가 애가 잘못돼서 애를 고쳐야 된다 이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애는 네. 너무 당연하다. 이게 병이니까 당연하다. 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해주고. 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정말 안 되는 거. 내 입장에서 뭐 참아줄 만한 거는 사실은 참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제가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 지의 어떤 나쁜 생활 습관이라든지 안 좋은 여러 부분들을 알면서도 내가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고 내가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 네. 자제분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이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대하셔야 돼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저거 그래 다 문제 안 된다. 저거 지금의 지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지는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항상 안 좋은 점 보고서 나무라기보다는 항상 조금이라도 좋은 점이 눈에 띄면 아이고 오늘은 네가 보니까 이런 거를 해놨네. 오늘은 하루 보니까 이렇게 생활했네. 아이고 정말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네.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구체적으로 상황을 깊이 생각해서 어머니께서 요렇게 말해야 되겠다 하고 딱 생각해서 그거를 통보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말할 때에도 항상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엄마가 네. 부탁하는 방식으로 요거를 해야 되고 다만 항상 그런데 이게 이행이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이 단호한 조치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위협하고 협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100%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지는 어떻게 못하지만 어머님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으면 이건 100% 내가 해낼 수 있다 하는 그 방법으로 하셔야지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 하여튼 같이 그렇게 생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하고 같이 사는데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 지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애를 안 내쫓고 살기 위해서는 나는 최소한 요게 필요하다. 요거를 내가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이걸 어머니께서 스스로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걸 내가 어떻게 관철해낼 거냐?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이게 이행이 되겠느냐? 각 관점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내 하기에 달렸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네. 예, 예. 그래, 어떻게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쭉 지금 드린 말씀이 답이 좀 되었나요? 어떤가요? 예, 감사합니다.